우선 이 영상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말이죠, 어떻게 최고의 나를 만들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참 이 책 표지를 딱 보면은 딱 느낌이 오죠. 야, 이거는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자기계발서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맞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패를 합니다. 어떤 계획들, 뭐 금연, 뭐 다이어트, 공부, 뭐 연애, 뭐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얼마 못 가서 이제 실패를 하죠.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들은 이 실패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훈련과 전략을 사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연을 시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한 85%는 중도 포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금연을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통 이런 거죠. 나는 의지력이 없어. 나는 자기 통제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맨날 그렇게 의지력만 탓할 거면 그럼 어차피 당신은 의지력이 없는데 왜 매년 계획을 세우냐. 계획을 세워도 어차피 실패할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기 통제력은 유전으로 결정되면 세상엔 승자랑 패자밖에 없을 테니 유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런 자기 통제력도 우리의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고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전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예요. 그분도 이제 금연 시도를 수없이 하고 수없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위안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맨날 실패를 하니까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통제력입니다. 일단 주변 환경부터 볼까요? 주변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 중에 무의식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좀 신선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큼지막하게 포스터에다가 뭐 도전, 뭐 성공, 아니면 뭐 노력, 뭐 이런 것들 되게 크게 붙여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감흥이 생기나요? 성공을 보고 성공해야지, 노력 보고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사실 그런 걸 보면 야, 저런 걸 누가 본다고 저기다 괜히 돈 써서 붙여놓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심리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 실험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두 그룹을 나누고 똑같은 문제를 줬을 때 한 그룹은 그냥 과제를 수행하고 한 그룹은 그 과제 옆에다가 아버지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름을 써놓은 이 그룹이 성과가 더 좋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과가 더 좋은 거를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자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험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을 때 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할 때 한 그룹은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 한 그룹은 뭐 날씬한 연예인을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이랬을 때 이 그룹의 효과가 더 좋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를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할 때 집 안에다가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다 크게 써놓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나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실 거라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환경을 바꾸는 방법이었고요. 나의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3가지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롤모델을 설정하는 거예요. 롤모델. 그러니까 롤모델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몸 좋은 남자를 롤모델로 삼는 거고요. 여성분이라면 날씬한 분을 롤모델로 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신선했어요. 이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당을 섭취하는 거예요. 당. 그러니까 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런 걸 섭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당을 섭취했을 때 그 혈중 당 농도가 올라가면 이 자기 통제력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내가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내 의지가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당을 섭취를 해주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야, 당 떨어진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저는 그냥 비유인 줄 알았는데
이 비유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실제. 그래서 당 떨어진다라는 게 내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당을 먹어야지 이런 거였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프레임 설정입니다. 이 프레임 설정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 때 그냥 나는 내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좀 거창한 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룩해내는 성공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아니면 그래 이건 내가 정말로 끈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도전이야 라고 이제 거창하게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실패했을 때 오는 좌절감이 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냥 살 빼는 거면 안 빼면 그만 이런 건데 내가 이거를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순간 성공 경험도 없고 끈기도 없는 놈이 돼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기 통제력을 올리는 수단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플러스 1이 있었잖아. 이 플러스 1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정보인데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뭔가를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래 조금만 하고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흔히 컴퓨터 게임 같은 게 있죠. 공부하다가 좀 지쳤을 때 그래 게임 30분만 하고 끄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안 그러죠. 30분이 3시간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정보는 이겁니다. 내가 아예 시작을 안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하다가 중간에 멈췄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하다가 중단할 바엔 안 하는 게 내가 통제하기가 더 쉽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내가 목표한 어떤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환경을 바꾼다. 어떻게? 내 무의식이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두 번째는 나를 바꾼다. 어떻게? 롤모델을 지정하고 통제력이 약해졌을 땐 당을 섭취하고 프레임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단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그런 겁니다. 이 책에서는 좀 약간 학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놨어요. 사실은 이유 중심적 사고, 뭐 행위 중심적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면은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가장 신선했던 거는 이제 무의식적인 일처리랑 그리고 당을 섭취해야 된다. 좀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이제 당을 섭취하면 그게 또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것들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살을 좀 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새해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본 김에 슬슬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다이어트 하면 이런 걸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먹는 이유는 이게 쿠키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쿠키 영상이니까 쿠키를 또 먹어야 돼.